안녕하세요. 너무 바쁜 배짱입니다. 자, 오늘은 컴피 UI랑 플럭스 모델을 이용해서 인물 생성을 하는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설정하고 모델을 다운받아서 세팅을 하고 워크플로우를 최종적으로 구동을 해서 이미지를 자유롭게 뽑아보는 것까지 가이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피 UI가 업데이트 버튼이 떠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버전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실행하기 전에 이제 컴피 UI를 처음 실행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먼저 설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즐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익스텐션이라고 했는데 매니저라고 적으면 컴피 UI 매니저라고 맨 밑에 나오고요.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인스톨 버튼 눌러서 인스톨 해줍니다.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툴즈라고 적어주시면 여기 크리스툴즈 나오죠? 두 개 나오는데 세이브 없는 걸로 체크박스 체크하고 인스톨 해주시고요. 그래서 컴피UI 매니저랑 크리스툴즈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하고 런치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실행이 됐으니까 위에 오픈 웹 UI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저를 열어주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기본 워크플로우가 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올려둔 워크플로우가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서 로드를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받아서 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로드를 하냐면 이 이미지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을 비어있는 그리드 공간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이렇게 딱 로드가 되는데 처음에 미싱 노드 타입스 해가지고 에러 알람이 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커스텀 노드가 없기 때문에 에러를 출력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없는 노드들을 편하게 한 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컴피UI 매니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버튼을 누르고요. 오른쪽 상단에 매니저 버튼 눌러서 컴피UI 매니저 메뉴가 나오면 여기서 두 번째, 가운데서 두 번째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 들어가서 세 가지가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왼쪽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스톨이 하나씩 하나씩 돼서 다 되고 나면 이제 리스타트 해달라는 문구가 떠요. 근데 여기 있는 버튼을 그냥 리스타트 눌러서 하면 안 되고요.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유저에 한해서 이걸 클로즈에 닫고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열어서 여기 콘솔 창에서 리스타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타트가 원활하게 되고 스테빌리티 매트릭스 안에서 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콘솔이 종료가 돼버리고 리스타트가 되긴 하는데 종료가 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약간 꼬이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타트 하면은 이제 저희 아까 방금 전에 미싱 노드 설치한 것들 GGUF, 에센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설치가 돼서 로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 돌아가면 방금 다 설치가 됐고 리스타트가 됐는데 이걸 인식하려면 브라우저 리프레시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알람이 뜨고요. 그래서 컨펌 버튼 한번 누르면 브라우저 리프레시가 돼서 이제 워크플로우에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큐를 날리면 그 다음 또 에러가 날 겁니다. 뭐냐? 모델을 받아줘야 돼요. 저희는 플럭스 모델을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준비해 놓은 거는 플럭스 퓨전 V2 4스텝짜리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받느냐? 하나하나 찾아가서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링크를 싹 정리를 해서 하단에다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모델부터 링크를 딱 누르고 들어가면 메인 모델만 이제 CBD AI에서 다운로드 되게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지금 저는 이번 가이드에서 플럭스 퓨전 V2 GGUF Q6K라는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이 모델이 VRAM을 9.16기가만큼 잡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GPU가 VRAM이 8기가 미만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옆으로 버전을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 Q4KM까지만 가도 6.4기가 이 정도만 돼도 8기가짜리 VRAM을 가진 GPU에서 작동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VRAM에 맞게 버전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하이엔드 GPU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더 좋은 걸 써도 되지만 일단 이번 가이드는 Q6K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클립 L 모델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텍스트 엔코더 모델인데 누르면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허깅 페이스 페이지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서 요 다운로드 버튼,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것도 다운한 다음 닫고, 그 다음에 GGF T5XXL 모델도 눌러서 들어가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또 다운로드 받고 닫고.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GPU VRAM이 부족해서 더 하위 버전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파일 한정, 여기 지금 링크를 보면은 엔코더 GGF 표시 있잖아요. 눌러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선택한 모델의 버전에 맞는 버전으로 엔코더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파일 한정,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받고 닫고, 그 다음에 VA 파일 링크 열어서 받고, 이번에는 VA 파일을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파일이 다운받고 나면 Diffusion PyTorch 모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주라고 제가 이름까지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Chnel VA save tensors로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그럼 이거 그냥 갖다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로 이름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럭스 리얼리즘 로라 이것도 들어가면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여기 lola.save tensors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이름을 플럭스 리얼리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 같이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피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업스케일 모델 눌러서 들어가면 또 이것도 다운로드 바로 그냥 눌러서 받고 닫고. 그럼 이제 모델이 다 받아줬잖아요. 제대로 된 경로에 배치만 하면 이제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모델을 어디로 가져가냐?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설치한 경로로 찾아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들이 있고요. 여기서 모델스 폴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모델스 폴더를 열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넣을 건데 어, 맨 처음에 받은 메인 모델 있잖아요. 메인 모델은 여기 유넷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클립 L 모델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클립 폴더에다가 클립 L 모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GGF T5XXL도 여기 클립 폴더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둘 다 클립 엔코더 모델입니다. 그리고 VA 파일은 이제 여기 또 VA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VA 폴더에 넣어주시고, 플럭스 리얼리즘 로라는 여기 로라 폴더가 있어요. 로라 폴더에 플럭스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다음 그 플럭스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초기에는 로라를 별로 안 가지고 계시니까 폴더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모델을 여러 가지 섞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로라끼리 버전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좀 이제 습관을 들이면 좋고, 마지막으로 업스케일 모델은 폴더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ESR 겐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폴더에다가 또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모델 배치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모델을 다 저장하고 나면 다시 브라우저를 리프레시 한번 해줘야 모델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프레시 눌러주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하나씩 장착을 하나씩 해줘야 돼요. 알아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플럭스 퓨전 V2 해가지고 아까 받은 모델, 만약에 다른 모델이 같이 있다면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모델들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로라 버튼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마지막에 썼던 로라들이 켜져 있는데 이거를 일단 토글 all 눌러서 다 꺼주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 하나만 켠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저장하셨던 로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플럭스 리얼리즘 로라를 넣고 스트렝스는 0.5 정도로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듀얼 클립 로더가 있어요. 여기도 첫 번째 거 클립 L 모델 넣고, 두 번째 거는 그 버전에 맞는 거 아까 받았던 거 두 번째 클립 모델 넣고, 그다음 밑에 VA도 슈넬 VA로 이름 바꿨던 거 그거 장착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밑에는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해상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셋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해상도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오버라이드 부분에다가 따로 입력을 하셔서 가로 세로 입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 사이즈는 이미지를 한 번에 몇 장 생성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숫자를 바꿀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1로 해서 여기 Q 숫자를 변경해서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모델 설정이 하나가 더 남았죠? 받은 것 중에 업스케일 모델 이쪽에 기초 업스케일 그룹으로 오면 로드 업스케일 모델 부분에서 아까 받았던 모델을 한 번 더 선택해서 넣어주면 이제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Q만 날려주면 이미지가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넣었던 이미지가 잘 나오는지 Q를 한번 날려볼게요. 넣었던 이미지가 똑같이 나오려면 시드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랜덤 시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 샘플러 부분에 보시면은 시드가 있고 밑에 보면 랜더마이즈가 되어 있죠. 이거를 픽스로 하지 않았고 이 시드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아까 넣었던 이미지가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다른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할 거고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워크플로우가 작동하는 구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쪽 부분에서 모델들 메인 모델 로라가 로드가 된 다음에 넘어와서 클립 모델도 로드가 되고 클립 모델이 하는 일은 이제 저희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연관을 시켜서 이미지 생성할 때 그거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할 건데 그 전에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해상도 지정을 해준 레이턴트 공간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그 전에 VA라는 모델도 나중에 로드가 될 건데 얘는 레이턴트 공간 안에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디코딩을 해줄 때 필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768에 1280으로 설정해 놓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약간 이제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해상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업스케일을 시켜주는데 저희가 아까 넣었던 업스케일 모델 이름을 보면 4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한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은 무조건 4배를 해주겠다. 이런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근데 4배를 하게 되면 GPU한테 엄청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다시 업스케일을 2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중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4배 한 업스케일을 다시 0.5배 해서 다운스케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래 해상도의 2배 이미지를 하이레즈 픽스할 수 있게 고해상도 보정을 여기서 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미지 컴페어러를 넣어가지고 두 가지 이미지를 업스케일 하기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디테일이 노이즈가 껴있고 망가져 있는 거를 업스케일 하면서 선명하게 보정을 해줬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고해상도 보정이 들어간 플럭스 모델을 사용한 이미지 생성의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간단한 이미지 정도는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 볼 건데요. 참고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포지티브 프롬프트랑 네거티브 프롬프트 두 가지가 있어서 이미지 생성을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네거티브에다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요소를 넣어서 다시 생성했을 때 그 부분을 빼내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식이었는데 플럭스 모델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안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로만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해놨어요. 기본적인 인물의 어, 착장과 행동과 그리고 어떤 시선 처리 그리고 이 사진에 주고 싶은 어떤 느낌 그리고 배경은 어떻고 사진의 뭐 조명은 어떻고 그 정도만 딱 적어놓은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 만약에 지금 이 여자가 긴 머리가 짧은 머리였으면 좋겠다.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프롬프트에는 머리에 대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헤어스타일이 마음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쉼표하고 짧은 머리만 영어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짧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바꾸는 김에 컬러도 바꿔볼까? 그러면은 금발이 하고 싶다. 그럼 금발 짧은 머리 이렇게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의상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의상이 블랙 포멀 애트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캐주얼 아니야 and 복장 다음에 standing with natural pose 해놓으니까 자세를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자세에 취한다. 그리고 뭐 스마일링을 뺄까요? 이렇게 스마일링 빼고 looking at viewer 하면은 시선 처리를 어디를 보고 있다. 관전자를 보고 있다. 뷰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있게 만들 때 이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고 지금 이미지 생성이 되는 중인데 큐를 또 날려요. 그러면은 앞에 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태스크로 잡혀 있는 겁니다. 큐가 두 번째 큐가 잡혀 있고 이제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다른 걸 또 큐를 또 걸어도 돼요. 이번에는 블랙 롱 헤어로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심심하다. 그러면은 지금 심플 앤 클린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멀티컬러 백그라운드 하면은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간 컬러풀한 배경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큐를 날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밑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안 뺐네. 그래서 지금 블라우스가 자꾸 입고 나오는데 이거를 또 빼고 이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큐를 또 날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미지 생성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진 파일을 가져다 써야 되니까 어디에 저장이 되냐. 일단 저장될 때 이름은 여기 Save Image 노드에서 정해집니다. 여기다가 파일 네임 프리픽스 돼 있죠. 여기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제 그냥 플럭스 베이직 워크플로우를 하이레즈 픽스까지 들어갔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냥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바꿔서 쓰시면 되고 저장이 된 건 어디서 보냐 여기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다시 열어서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내비게이션 확장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눌러서 아웃풋 브라우저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아까 테스트 하면서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만든 거 여기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고 해상도 보시면은 1536에 2560 두 배 맞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는 어디로 찾아가냐 우클릭하고 오픈 인 익스플로러 누르면은 탐색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장된 폴더를 찾아올 수 있고요. 이 폴더를 그냥 찾아가려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가 설치된 경로로 들어가서 이미지 폴더를 열면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 텍스트 투 이미지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썼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미지 폴더 안에 있다는 거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텍스트 투 이미지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못 찾으면 여기 아웃풋 브라우저에서 우클릭 오픈 익스플로러 하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어디로 저장되는 것까지는 알려드렸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씬을 만들었는데 인물의 생김새를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로 표현해도 돼요. 뭐 ordinary face, beautiful face, big eyes, open mouth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얼굴 막 표현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연상시킬 수 있는 거, 뭐 어떤 연예인을 닮았으면 좋겠다. 얘가 만약에 뭐 지금 뉴진스 민지를 닮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프롬프트로 표현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로라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고 빠르게 인물의 생김새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거는 우선 Cbit AI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스 여기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 셀레브리티 탭으로 와줍니다. 그럼 이제 온갖 인물 로라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플럭스 모델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를 열어서 여기 일단 모델 타입의 로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에서 플럭스 1S 1D 이렇게 슈네라고 데브 모델의 로라를 보겠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로라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보다가 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스칼렛 요한슨 마음에 든다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이 받은 로라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 아까 저희 모델스 폴더로 또 가져갈 건데 자 다운로드 한 거 스칼렛 요한슨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모델스 폴더에 가서
로라 폴더로 가서 플럭스에 저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 셀레브리티 폴더를 또 따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모델 저장한 다음에는 리프레시를 해줘야 인식이 되니까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로라를 사용할 때는 제가 지금 파워 로라 로더를 이렇게 여기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플럭스 리얼리즘 로라를 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 거에다 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플럭스 리얼리즘 로라는 원래 플럭스라는 모델이 사람 손에 엄청 개선된 능력을 보여줘서 사용하는데 피부 질감이나 이런 데서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AIT가 너무 많이 난다. 이래서 이제 얘네도 그걸 아니까 자기네가 직접 플럭스를 개발한 블랙 포레스트 랩스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내놓은 사실적인 인물 이미지를 위해서 리얼리즘 로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요걸 같이 그래서 첨가한 다음에 두 번째 로라를 켜고 여기다가 방금 저희 받은 거 스칼렛 뉴안스 로라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고 스트렝스는 1로 주고, 처음에 시작은 1로 주고, 자, 그 다음에 스칼렛 뉴안스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써놓은 거는 뷰티풀 코리안 워먼이었잖아요. 코리안 빼버리고 이제 나머지 프롬프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생성된 이미지 보니까 전신샷이 나왔어요. 근데 전신샷을 제가 뽑으라고 한 게 아니고 프롬프트를 보면 어퍼 바디 샷을 넣었잖아요. 근데 전신샷이 나왔단 말이죠. 이럴 때 좀 더 이 어퍼 바디 샷을 강조해줘야 될 때, 어퍼 바디 샷을 강조해줘야 될 때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로 단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는 떼고 컨트롤만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로. 그러면 이게 이 단어만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1.05만큼 가중치를 더해주겠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더 강조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어퍼바디샷을 강조한 상태에서 Q를 한번 더 날리겠습니다. 지금 고해상도 보정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 씬에서 전신샷일 때 얼굴 디테일이 살짝 빠질 수가 있어요. 이미지 비율상. 근데 어쨌든 스칼렛 요한슨이 잘 나오고 있죠. 닮게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전신샷일 때 디테일이 클로즈업 해보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페이스 디테일러라는 또 확장 노드를 사용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빼놓고 다시 이제 풀바디가 아니고 어퍼바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추럴 포즈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향을 지정해 준 건 아니다 보니까 포즈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인물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를 조정할 때 이 로라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셀러브리티 로라를 그대로 사용해서 스트렝스를 1로 줘서 그 특정 그 연예인의 사진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나쁜 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처벌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워터마크랑 그런 게 다 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씬이 어퍼바디 샷으로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 스트렝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스트렝스 조절을 0.9, 0.8, 0.7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바꿔가면서 인물의 인상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리안 워먼으로 할게요. 다시 한국 여자인데 스칼렛 요한슨을 닮은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한 0.5로 낮춘 상태. 이 상태에서 다시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스칼렛 요한슨이 0.5 들어가 있는 한국 여자 이렇게 된 거죠. 생성이. 지금 우리는 AI 이미지 생성할 때 여기다가 뭐 뉴진스 민지 0.2 넣고 스칼렛 요한슨 0.3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인물을 조합을 해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컴피 UI에서 플럭스 모델을 사용한 기초 인물 생성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인물 이미지를 가지고 얼굴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과 어떤 부분이 이미지가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만 바꾸고 싶을 때 그 부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